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삼성 라이온즈 관련된 질문이 많아서 삼성 라이온즈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엄상백, 심우준 선수는 마치셨는데 네. 장현식 선수의 삼성행은 아깝게 틀렸습니다. 저 역시 좀 아쉬운데. 근데 저만 틀린 게 아니고 다 틀렸어요. 다들 대부분은 장현식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전날에 김원중 선수 54억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장현식 발표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원중 54억을 기준으로 이게 설정이 될 거다. 그래서 기아는 그 밑으로 가고 삼성은 그 위로 가고. 근데 이게 선수 입장에서는 이 원소속 구단을 떠나려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금액 차이가 한 그렇게까지 뭐 10억까지는 안 난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래도 조금 나긴 했는데 LG와의 금액 차이가. 아니 저 삼성 기아의 금액 차이가 삼성이랑 예, 그러니까 10억까지는 안 나는 상황이라서 선수가 고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 뭐 양쪽 다 옵션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나 뭐 그렇게 좀 생각했었거든요. 삼성이 54억보다 위였으니까 기아는 미치고 그래서 그래도 한 5억 이상 차이 나면은 선수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5억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봤고 그래서 저는 삼성으로 갈 거다. 만약에 삼성이 이제 장현식을 못 잡으면 최원태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장현식이 LG 간 걸로 보면 이 틀렸다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LG는 어쨌든 전원 보장 금액이. 네, 보장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아니 불펜 투수가 야 4년 동안 잘하기 어렵거든요. 그 다른 포지션도 아니고 불펜 투수를 이렇게 보장, 그러니까 무옵션을 한다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인데 그 사는 이제 그 전주에 그 LG 소문이 있었어요. 네. 그 장현식. 근데 LG가 셀러리 캡이 그 지금 올해가 이렇게 좀 오버되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LG 가능성을 낮게 봤거든요. 근데 LG가 뭐 장현식을 그냥 상당히 세게 배팅해갖고 잡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삼성은 지금 C등급 불펜보다는 조금 이게 두드러진 선수를 조금 잡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원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원태의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보세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LG가 최원태를 오퍼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LG가 그렇게 하는 게 원소속 선수인데 저렇게까지 좀 그동안에 그 LG나 삼성산장의 행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거든요. 자, 밖에 가서 너의 평가를 받고 와보라요. 네. 그런 식인데, 근데 저는 LG가 최원태를 계약을 하면 무조건 임창규보다 미치라고 봐요. 임창규가 그 작년에 총액 50억에 옵션이 24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미치다. 그러니까 맥스가 한 40억 정도? 한 뭐 40억 무렵이 되지 않을까. 옵션이 꽤 있는 그런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타 팀으로 가게 되면 뭐 이거보다는 좀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경쟁이 뭐 별로 없어 보이니까 이게 오버페이가 되려면은 원소속 구단이 오퍼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엎어지는 이게 이런 식인데 그게 없으니까 레이스를 걸어야 돼. 네, 그렇죠. 이렇게 경매하듯이 뭐 그런 식인데 그게 없으니까 오버페이가 될 상황 같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커뮤니티에서 뭐 100억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구단이 오퍼를 보통 하지 선수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100억이라는 그런 것도 선수의 얘기라는 건데 구단이 오퍼를 안 한 상태에서 선수가 그런 100억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게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10년 이상 비공인 때부터 했던 분이라서. 혹시 다른 선수 누구를 갖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유지혁? 유지혁? 그래서 오퍼를 본인이 먼저 던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유지혁이랑 최원태는 같은 선수. 제가 알기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구단이 오퍼할 때까지 자기 패를 안 까요. 그래야죠. 아무래도. 네, 근데 100억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이게 조금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조금 와전된 거 아닌가. 그럼 100억이란 얘기에는 4년보다 조금 더 장기를 또 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100억이란 얘기 혹시라도 뭐 조금 6년에 100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말은 있는데, 근데 최원태 입장에서는 뭐 엄상백 기준으로 얘기는 하겠죠. 78억.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6년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뭐 시장의 원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의 원리고 경쟁으로 이게 시장가가 올라가는 건데, 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최원태는 엄상백 선수의 4년 78억을 기준으로 할 텐데 이제 근데 그 4년 78억이라는 것도 시장에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엄상백의 적정가는 그보다 훨씬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최원태는 지금 시장가를 생각하지만 적정가는 과연 그러냐 이거죠. 최원태 선수의 FA 계약은 좀 장기적으로 갈 거라 보세요? 네. 장기적인, 물론 모르죠. 어느 구단에서 갑자기 삼성이 뭐 한 50억 이렇게 해서 계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약간 보장 금액을 좀 놀려서 LG보다 예를 그렇죠, 들어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계약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최원태 눈높이가 어느 정도 가 있냐. 지금 들리는 얘기 눈높이가 꽤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오래 가는 거죠. 어쨌든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FA 구매 대상자, FA 리즈가 있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삼성 라이온즈 20인, 25인 보호 선수 관련돼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하는 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뭐 제가 해봤잖아요 한번. 네. 제가 이거는 그 당시에 20명, 25명이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최원태를 잡든 뭐 B등급의 노경원이나 다른 선수 잡든 간에 이게 이 정도면은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 근데 그걸 보여주려고 했지 제가 20명 이게 자신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명, 25명은 삼성이라면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그냥 한번 예상이나 추측해 본 거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건 또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조금 이거보다 제 생각은 이거보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갖고 뭐 생각부터 논란이 많던데 저는 삼성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죠. 저는 일단 20명이라면 최원태 선수를 데려온다는 거니까 백정현 선수를 굳이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고요. 그래서 저는 백정현 선수를 뺐고 저는 오수환 선수는 20명 중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20명 안에? 네, 20명 안에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고 그리고 뭐 오수환 선수가 6회 7회 홀드 쪽으로 좀 하면 어떨까 좀 부담감을 좀 덜어내고 그래서 저는 최채웅 오수환 선수를 집어넣고 근데 이 명단은 제가 이거는 LG 명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LG 명단이 LG 명단을 봤을 때 저는 윤정빈도 LG가 볼 때 매력이 없을 것 같은 전 생각이 윤정빈보다 차라리 이성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명단이 LG가 볼 때 별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요. 네, 이거 빼고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윤정빈도 잠실에 안 맞는 유형 그쵸. 그리고 LG 이런 스타일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 더 그렇죠. 많잖아요. 네, 윤정빈, 이성규 네, 그러니까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김현준도 별로일 것 같고. 근데 LG가 중견수를 딱 정확히 볼 만한 선수가 뭐 조금 이성규. 그러니까 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이게 LG에 관련 LG가 뽑는 걸 LG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 본다면은 좀 약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별 매력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백정현 빼도 될 것 같고 LG가 셀렉트 관리 때문에 백정현이 또 그쵸. 그 얘기잖아요. 구억이, FA 구억이. 선수잖아요. 네. 안 할 거예요. 네. 그 오승환을 넣어도 될 것 같고 뭐 김현준 자리에 최채웅? 전 최채웅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 폼이 너무 안 좋잖아요. 뭐, 그래도 예. 그렇게 따지면 삼성에 들만한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20명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20명의 그 보상 선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보지만 저는 최원태가 오선발로도 솔리드하다 그렇게 판단하면은 적정한 가격에 FA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선수 명단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 당시 했던 것도 그 개념이에요. 네네. 별로 타이트하지 않다 생각보다. 뭐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최원태 선수가 대체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저는 백정현 선수랑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김현주는 보호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김현준은 왜냐하면 트레이드 가치는 있거든요. 사실 김현준, 김성윤. 김현준, 김성윤이 트레이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 한화에서도 김현준, 김성윤을 갖고 트레이드를 좀 추진했던 바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저는 오승환이 되게 좀 계륵처럼 되는 느낌? 삼성에서 내년에도 전력에 좀 포함이 돼 있을까 싶은 퀘스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승환을 보호할 것 같아요. 저도 보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실제 삼성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뺀 거지. 저는 보호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LG가 데려간다고 봅니다, 무조건. 저는 LG가 데려간다고 봐요. 일단은 김진성 선수 데려가고 잘 그거는 다르죠.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보기 때는 연봉 부담이 있다니까. 오수환 선수는 물론 그 있겠죠. 샐러리 캡이 내가 백정현도 샐러리 캡 때문에 안 데려가는 게 못 데려갈 수도 있는데 오승환도 지금 샐러리 캡이 지금 그러니까 내년 연봉 11억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지금 올해가 지금 오바잖아요. 네네. 내년을 안 넘겨야 되거든요. 2년속 그 위반 안 되려면 이런 10억에 가까운 그 연간 10억에 가까운 셀렉의 부담을 갖고 있는 선수를 못 데려갈 거예요. 안 데려갈 거라 봅니다. 내년에 연봉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건 제가 단장님만큼 구단의 어떤 관계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뭐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승환을 풀면 LG는 데려갈 것 같습니다. 그냥 왠지 저는 안 데려간다. 근데 그래도 보호하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 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은 꼭 보호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안하잖아.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승환을 빼야 될 정도로 그렇게 타이트하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명단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넣자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맞아요. 25인 얘기해 보시죠. 그 20명 중에서 이제 박병호 선수, 임창민 선수, 백정현 선수 이 세 명은 포함되고 나머지 이제 이승민, 김대호, 최하늘 투수 쪽에서 그리고 또 야수 쪽에서는 이창용, 양도근, 김재성 이 6명 중에 이제 2명 정도가 이제 어느 팀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아쉬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창용, 양도근, 김대호 선수가 아깝습니다. 아직 펼쳐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창용, 양도근, 김대호 선수가 조금 아쉬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라면요. 네. 박병호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박병호는 저는 박병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저도 넣을 수도 있는데 25인이면 이건 LG는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LG가 아니고 뭐 다른 팀인데 박병호가 좀 무거워갖고 그러니까 올해 그 한국 시리즈 때도 제가 볼 때는 박병호를 뺐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못 빼더라고요. 직구에 못 쫓아가고 변화구도 헛스윙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팀에 조금 부담을 준다. 저는 오승환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병호는 25인도 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선수 같아요. 이제 연령대가 높은데 빼기 부담스럽고 이게 베테랑을 쉽게 못 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빼는 쪽 임창민하고 백정현 뭐 이런 선수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 우한 이승현은 넣어야 되지 않나요? 이승현 선수 어차피 내년에 FA고 저는 이승현 선수는 나오면 1이닝은 1실점 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여태까지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제 마당새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저는 25인 안에 굳이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 차라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펼쳐보지 못한 선수들을 조금 더 넣어보는 게 김대호 선수라든가 최하늘 선수 올 초에 퍼포먼스 괜찮았으니까 조금 더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쉬운 건 최충현 선수가 못 들어갔다는 거랑 요 정도. 최충현은 안 넣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삼성 팬들이 아니 근데 힘들어요. 최충현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 팀이 지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럼 왜 안 좋아요? 글쎄요. 어깨가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던데.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우한 이승현하고 그러네요. 우한 이승현. 우한 최하늘. 이승현을 빼자. 우한 이승현. 그러니까 이승민하고 김대호는 넣어요? 이승민하고 김대훈 넣죠. 예. 그러면 25인 뭐 이승민. 팬들은 왜 김대호를 넣냐 그러는데 저는 넣습니다. 저는 왜 넣냐면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후주 리그를 보낸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최채용도 들어갔고 네. 육선엽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구단에서 보내는 선수는 유망주라고 봐요. 그런 후주 리그에 보낼 정도면은 그래서 25명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20명은 뭐 못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김대호를 넣고 이승민도 여기 들어갈 만하지 않나. 자, 그럼 이제 20명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20명은 백정현 자리에 오승환 넣고요. 네. 그럼 25명은 그 백정현도 들어가고 그러면 우한 이승현 빼고요. 네. 박병원 오면은 저 김대호 빼고 네네. 뭐 이렇게 가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25인 보호 선수에 이승현 선수 대신 오수환 선수가 들어가고 김대우 선수 대신 박병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일 간단한 거죠. 네. 자, 또 다른 팬은 삼성의 외국인 선수들이죠. 코너, 레에스, 그다음에 디아즈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이 왔는데요. 어떤가요? 그 한국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는 코너가 재계약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한국 시리즈를 못 나온 상황이니까 당연히 물음표, 뭐 옆구리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조금 못할 것 같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코너 자리에 뭐 다른 선수를 데려오지 않을까. 나머지 두 선수는 재계약하지 않을까요? 원래 디아즈가 애매했는데 한국 시리즈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바꾸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단장님이시면 어쩔 거예요?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는. 컨택? 아니, 그러니까 좀 디아즈가 좀 애매한 선수인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레이스는 하는 게 맞죠. 좋은 퍼포먼스를 분명히 보였고 디아즈는 이거보다 더 나은 선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재계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디아시는 왜 조금 좀 꺼림칙한 게 어느 부분이세요? 단장님은 어느 정도? 저는 그러니까 라팍에 맞는 선수긴 한데 이게 그 상대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당겨치기 일변도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내년에는 어떨지를 조금 잘 모르겠다는 거죠. 상대 팀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홈런 타자가 무서운 거는 밀고 당기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용웅도 밀어서 넘기기도 하잖아요. 김도영도 그렇고 이런 타자가 좀 무서운데 디아즈는 너무 일변도 당겨치기 일변도라서 조금 좀 퀘스천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재계약하지 않을까요? 뭐 예상을 해보라고 하면 재계약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단장님이라면 고민 엄청 할 것 같다. 대안이 있겠는가? 네, 대안이. 네. 더 좋은 선수가 있겠는가? 자, 아직 계약하고 있지 못하는 그 삼성의 내부 FA 김원곤과 류지혁 선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건? 김원곤은 에이전트가 없다고 그러고요. 류지혁은 최원태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최원태하고 접촉하면서 유지혁 얘기도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유지혁이 뭐 수도권 구단행 소문이 있었는데 그 해당 구단이 두산이었는데 두산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선수 다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자, 트레이드 시장에서 불펜진 보강과 혹시 이제 유지혁 선수가 FA로 나갈 때를 대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루수 보강 해법을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또 했어요. FA를 통해서 불펜 보강이 되지 않으면 이제 방출 선수 영입과 트레이드를 추진하겠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방출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하잖아요. 네. 뭐 나이가 많긴 하지만 고효준이라든가
뭐 사이드한 박민호라든가 뭐 맹 선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영입을 검토할 거고 뭐 그마저도 뭐 마땅치 않으면 트레이드 추진할 가능성이 많은데 삼성이 원하는 그 구위형 불펜 투수를 내줄 팀이 있겠냐는 거죠. 다 지금 불펜이 약한데 그래서 트레이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루수 보강은 유지학 잔류 여부가 영향을 주긴 할 텐데 삼성이 이루수 부분에 계속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 라운드 지명을 해왔잖아요. 네네. 김재상이라든가 내년 신인 심재윤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선수 데뷔를 했기 때문에 주전급 이루수 보강을 뭐 트레이드 통해서 할 가능성은 뭐 낮을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 준우승의 견인책이었던 제가 보기엔 그 막강 수비에 관련돼서도 질문이 왔네요. 그러니까 올해 삼성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거는 선발야구 된 거, 수비, 그다음 홈런 이 세 가지잖아요. 수비는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 아닌가. 수비를 실책이나 수비율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삼성은 최소 실책 1위고 수비율 1위 팀이에요. 게다가 내용만 놓고 봐도 젊은 야수들의 활약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재현, 김영웅, 김지찬 이런 선수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드러난 그 데이터도 좋았지만 내용도 좋았다는 거죠. 김지찬 선수가 중견수 전환한 지 1년 차인데 타구 판단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삼성을 뭐 그만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반에 굳이 김성윤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건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깨 때문이지 않을까? 어깨? 뭐 어깨 때문인 것 같긴 한데 타구 판단 잘하더라고요. 근데 김지찬도 그 외야수의 송구가 그렇게 나쁘진 않던데. 그러니까 굳이 바꿀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뛰게 해서 경험을 더 쌓게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뭐 그건 현장이 잘 알아서 판단하겠죠. 아니 근데 저 포스트시즌에서는 그렇죠. 발목이 안 좋아요. 네, 발목 때문에. 그때는 그런데 정규 시즌에도 잘 바꾸더라고요 보면.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포수일 것 같아. 포수. 지금 포스트 강민호가 지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강민호가 플레이오프에 했던 좋았지만 한국 시리즈는 역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강민호 선수가 85년생이니까 내년이면 뭐 만으로 해도 40이잖아요. 40인데 그러니까 이거 풀타임 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삼성이 대권을 노린다고 치면 강민호가 정경기를 포스트시에 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가. 네. 올해가 이병헌이 그 2번 포수였는데 강민호하고 이병헌하고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이루가 문제가 아니고 포수는 이제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삼성이 진짜 대권을 노리는 팀이다. 이런 판단이면 저는 팀 내 위치가 좀 애매한 SSC 김민식이나 기아의 한승택이나 이런 선수를 영입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내년은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전제. 근데 이런 게 아니면 영입하면 안 되죠. 젊은 선수 써야죠. 그리고 저는 이병헌을 이번 포수로 생각한다면 전반기에서 충분한 그 기회를 주고 검증을 해보고 된다고, 그러니까 포스 시즌 된다고 생각하면 가고 아니면은 트레이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김재성 선수 왜 쓰질 않나 삼성 팬들도 많이 궁금할 텐데 아무래도 그게 수비 때문이겠죠. 박진만 감독이 그렇죠. 아무래도. 박진만 감독 전에는 김재성하고 김도환을 좀 중용했잖아요. 네네. 근데 박진만 감독 되면서 이병헌을 중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독의 스타일에 이병헌이 맞나 봐요. 근데 사실 김도환은 신인 시절 때 좋았잖아요. 네, 수비는 어느 정도 그리고 인정받았으니까. 상무 가기 전에,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그 나중에 갔다 오면은 삼성에서 주전급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감독 바뀌면서 안 쓰더라고요. 상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전이 됐어요. 둘의 위치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김도환은 괜찮게 봤는데 네. 김재성 선수는요? 김재성은 사실 공격형이니까 사실 이제 수비에 대한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유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쓰나. 저도. 타격 일변도이신 우리 단장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꼭 타격의 일변도가 아니고, 이게, 게다가 지금 저 ABS니까, 그쵸. 프레이밍이 보다는 공격형 포수, 송구 잘 되고, 공격형 포수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재성 선수는 프레이밍도 좋았어요. 사실 프레이밍도 좋다라고 소문났고 브로킹이 조금 아쉬워했지. 네, 프레이밍은 좋았는데. 근데 김재성도 이제는 뭐 나이가 20대 후반에 가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선수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보는 눈이 있겠죠. 답변하기 곤란하시네. 네, 아니 곤란한 것보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김재성이나 김도환을 왜 안 쓰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 투수 뭐 선발 및 불펜들 지표가 좋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를 또 물어봤네요. 그리고 또 추가 불펜 영입에 관련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또 1순위 불펜은 누가 되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은 그 ERA 12에서 올해 3위로 괄목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지표상으로 분명히 좋아졌는데 불펜은 그래도 후반기 들어와서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사실 전반기 때도 이게 후반기 가면 나이 든 불펜들이 퍼질 것이다. 계속 그런 얘기 하셨죠. 예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꼭 제 예상이 아니고 연령대가 너무 높아요. 근데 역시 이게 후반기에 조금 좀 하향세였죠. 근데 포스트 시즌에는 큰 경기에는 이런 투수 갖고는 힘들죠. 이게 이번에 프리미어 12를 봐도 결국 국제 경기도 구형 공이 빨라야 되거든요. 네. 구위가 있어야 되고 이제 포스시즌 가을 야구도 구위가 있는 피처가 1이닝을 막는 건데 삼성에 그런 투수가 누가 있냐 이거죠. 뭐 기껏해야 이제 김윤수를 기대할 수 있는데 김윤수도 타이트한 상황에서 폭투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내구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발 투수 중에서 불펜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뭐 그거 내부적으로 고민하겠죠. 사실 이번에 데려간 투수 호주리그에 뭐 육선엽이나 뭐 김대호나 이런 선수도 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육선엽도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프로에서 구위가 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모습 보면 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FA 같은 경우는 이미 장현식 나가고 했기 때문에 선수가 지금 없잖아요. 남은 불펜 가운데는 임정호나 김강률 같이 시즌급 불펜을 데려오는 방법. 저는 이 방법이 뭐 최원태 오버페이보다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최원태 선수가 만약에 온다고 치면 백정현 선수가 자비들여서 미국 가가지고 뭐 포크볼도 배워온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백정현 선수가 포크볼을 배워온다 하면 불펜에서 역할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을까요? 최원태를 데려오는 순간 백정현은 불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펜에서 왼손 불펜이 약하니까 그 역할을 맡기겠죠. 그리고 백정현이 내년에 38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펜 돌리는 것도 뭐 해볼 만한 상황이에요. 좀 왼손도 없는 상황이고 조금 왼손 타자가 좀 약간 까다로운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삼성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터진 이프들 김지찬 선수가 중견수 포변했고, 이성규 선수가 첫 20홈런, 그리고 김영웅 선수의 이제 홈런 타자의 어떤 등극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 보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보수적으로 봐야죠. 네,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이프라는 게 2년 연속 터지지 않거든요. 올해 삼성은 이프가 너무 다 터졌어요. 삼성 팬들도 인정할 거예요. 네, 근데 우주의 기운이 터졌다는 걸. 우주의 기운이 기아만 온 게 아니고 삼성도 왔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기운이 2년 연속 오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젊은 야수들이 좋아지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그렇죠. 네, 이거는 계속 유지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죠. 보통 프로야구 선수가 3년 연속 잘해야 진짜 인정해 주거든요. 1년 반짝 하는 선수도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안 될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그런 뎁스나 이런 거를 조금 관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김영우 선수는 포텐이 터진다면 홈런 얼마나 칠 것 같으세요? 30개 치겠죠. 30개 이상. 40개까지는 안 되고? 40개? 아, 그건 못 친다는 게 아니고, 40개는 진짜 칠 수도 있겠지만, 30개 이상은 칠 것 같아요. 매년? 예. 좋은 타자더라고요. 올 시즌 삼성 팬들이 많은 얘기를 했던 그 라팍에 잘하는 투수, 라팍에서 잘할 투수. 라팍에 하도 이제 공만 뜨면 이제 다들 겁을 먹어갖고. 라팍에 잘할 투수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선택지가 많다면, 땅볼로에 구이형, 이런 선수를 뽑아야죠. 근데, 트레이드 할 때도 그런 선수를 못 잡지만, 외국인 시장도 그렇게 선수가 많지 않거든요. 이 구형의 땅볼러가 다 갖춰지는 게. 이거 하나를 봐야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구형이 맞지 않나. 근데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뽑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구형과 땅볼러를 갖출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좋은데, 메이저리그처럼 선수 풀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뭐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구위형을 하고 싶다는 거죠. 단장님이라면? 예. 지금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제 삼성의 외야수 자원을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설왕설래가 좀 많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김현준 선수가 12월에 상무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트레이드 할 상황이 좀 지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트레이드 한다면 김성윤이잖아요. 김지찬을 트레이드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김지찬을 트레이드를 못 하진 않겠죠. 김지찬 트레이드에서 뭐 빅딜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김지찬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크다고 보여지니까 앞으로 김지찬 선수는 더 잘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김지찬은 그대로 센터에서 고정시킨다고 치면 김성윤의 입지는 별로 떨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올 초에 정은원 트레이드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뭐 제가 욕을 많이 먹었지만 꼭 정은원 트레이드 하자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이게 투수는 많을수록 좋지만 야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실 정은원하고 문현빈이 공존하기 어렵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게다가 안치홍까지 세컨을 다시 왔어요. 그럼 이 선수들이 외야를 간다? 외야를 가기에는 발이 빠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외야 수비력이 또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올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던 건 수비잖아요. 결정적인 수비 실책.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외야 수비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김성윤, 김현준, 김지찬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선수들이 그 센터 하나를 놓고 경쟁하고 한 명이 백업이지 세 명이 필요 없거든요. 이 선수들이 라이트, 레프트를 가면 팀이 약한 거죠. 라팍을 쓰고 있는데. 사실 올해 그 삼성이 주요했던 거는 홈런이 많이 난 거잖아요. 네네. 이 선수들은 센터에만 필요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가치는 떨어질 건데 이제 김현준이 복귀할 때, 그러니까 1년 반 후에 이제 그때가 이제 트레이드할 시기겠죠. 저도 되게 궁금한 이제 박건우, 서현원 삼성 팬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이젠 신인 선수라고 하기에 점점 이제 나이를 먹고 있는데 박건우 선수와 서현원 선수의 근황을 부탁합니다라고 또 궁금증을 또 펼쳐주셨네요. 이 선수도 뭐 2년 차잖아요. 네. 고졸 2년 차. 근데 그 22년 드래프트에서는 이재영, 김영웅 이런 선수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23년 드래프트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물론 서현원 선수는 저기 롯데하고 트레이드 해갖고 지명권을 받은 건데 3명의 우한 투수를 이렇게 상위 픽을 했어요. 네네. 이호성, 박건우, 저 서현원 이 선수들이 다 안 터지고 있죠. 근데 사실 박건우 같은 경우는 2라운드인데 던지고 나왔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호주 리그에 그러니까 왼손 이승현, 이병헌하고 같이 보낼 정도로 기대가 컸고 작년은 1군은 잠깐 뛰었는데 올해는 2군에만 있었어요. 사실 올해 개막하기 전에는 박지만 감독도 좀 기대하는 그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박건우 선수요? 예. 근데 뭐 기대만큼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서현원은 지금 군 복무 중.
그래서 26년 1월에 소집 해제 예정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고산병 같이 좀 걸렸거든요. 원래 2학년 때만 해도 되게 좀 상위 라운드급이었어요. 이 선수가 원래 3라운드급이 아니고 그 드래프트 때도 한 2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데 3라운드까지 밀렸죠. 그래서 삼성도 엄청나게 팬들이 엄청 좋아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선수가 되게 좀 새광고 나오는데 저도 이 드래프트를 봤을 때 괜찮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3학년 때 하향세여서 이상하게 또 3학년 때 못하는 선수도 있거든요. 하향세가 이게 다시 반등하기가 좀 쉽지가 않나 봐요. 고3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3병에 걸린 선수들이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등을 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서현원도 그런 케이스 같아요. 네. 이게 단장님이랑 저랑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였는데, 구단은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구단은 왕조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단을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올해든 내년에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 뭐 구단 운영하는 게 원조인가요? 물론 케바케겠지만 어떻게 이걸 삼성에 지금 대입을 한다면 어떠실까요? 왕조 건설하려고 구단을 그렇게 하는 구단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냥 우승을 목표로 하는 구단들도 있고, 하나 같은 경우는 가을 야구 하려고 하는 구단도 있고, 저 왕조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왕조 건설이라기보다 이제 뭐 항상 상위권에 있는 그렇죠. 왕조라는 거는 상위권이 아니고 우승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매년 가을 야구 하는 팀 여기를 맞추거든요. 일반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항상 상위권에 있기 위해서 구단을 운영하느냐, 또는 당장 내년에 하위권 떨어져도 올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맞을까요? 전제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위권 유지하다가 우승하는 거지. 이게 뭐 우승하겠다고 탁 해서 우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중에 이제 딱 이렇게 운대가 많고 이렇게 투자 여력이 있으면 딱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많은 팬들은 최원태를 영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당장 뭐 일단 뭐 강민호가 있을 때 나이 어린 내야 선수들 군대 가기 전에 우승을 한두 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최원태, 사실 많이 그렇지 않다면 저는 굳이 최원태를 데려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건데, 삼성 입장에서는 올해 당장이라도 일단 한번 우승을 해야겠다, 상위권에 계속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원태를 데려온다는 것보단 내년 당장 우승을 목표로 최원태를 데려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삼성 입장이야. 지금 그 한국 시리즈 갔으니까 이제 좀만 하면 우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FA 영입을 하려고 하겠죠. 삼성 입장에서 그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장현식 같은 선수도 사실 솔직히 저는 약간 부정적이었거든요. 차라리 김민 선수라, KT 김민 선수라 이런 선수를 좀 이제 삼성이 어떤 저거를 트레이드를 해서 왕조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탄탄한 저거를 해서 이제 한 2, 3년 내에 이렇게 선수들이 좀 더 크면 우승을 좀 한 2, 3년, 1, 2년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 팬들도 있을 것 같고, 많은 팬들은 저 같은 생각. 근데 이제 구단을 운영 직접 해보셨던 단장님 같은 경우는 장현식이라든지 최원태라든지 당장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보강을 해갖고 돈을 써서 보강해갖고 우승을 시키는. 그래서 저는 프런트의 생각과 팬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케바케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그건 뭐 정해진 건 없는데 프런트의 생각과 팬들의 생각이 뭐 100% 일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일치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삼성의 지금 상황을 진짜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 냉정하게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사실 진짜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팀이냐, 지금 리그의 전반적인 지금 타 팀하고 비교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냐, 이 판단이 우선이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가 조금 아쉬우세요? 어디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불펜이 약한데 장현식이를 저렇게 할 선수예요? 아니, 그러니까 장현식이가 저기 전상현보다 떨어지잖아요. 아니, 정우영, 전상현 다음에 나오는 피처,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는 7회에 나오는 피처인데, 걔가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올해 나오는 매물이 없어요. 삼성이 올해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이 분위기 쇄신에 엘도라도의 귀환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웃자고 한번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도라도를 아는 선수가 몇 명 있잖아요. 그럼요. 삼성에.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꼭 몰라도 이 야구장 열기를 더가웃에서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아드레날린이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없지는 않다. 있을 수 있다. 저는 긍정적입니다. 올해 상무를 제대한 선수들과 올해 신인 선수들, 내년에 바로 1군 합류 가능한 자원 중에 어떤 선수가 기대가 되시는지. 내년에 네. 배찬승이죠. 나머지는 1군의 가능성이 별로. 나머지 야수잖아요. 나머지 야수인데 배찬승은 그 왼손 불펜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두산의 김태견처럼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이 김태균 선수처럼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상무 제대 선수 중에는요? 삼성 팬들은 정말 이재희 선수 진짜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희가 상무하기 전에 잠깐 선발로 네네. 괜찮았잖아요. 글쎄, 그건 모르죠. 네, 근데 삼성 선수 중에 어쨌든 상무를 제대하고 나와서 뭔가 깜짝 활약을 한다든가 이랬던 선수가 거의 없고 상무 갔다 와서 다들 맛이 간 것 같은 선수들만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SK가 참 궁합이 잘 맞아요. 상무하고. 네, 조병현도 보면은 잘 터지고. 제발 내년에 상무 제대했던 선수들, 특히 이재희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거 해주세요. 갑자기요? 홍보를 안 했더니. 네.